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창현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확통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3파이 간단한 기호의 연산을 좀 할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자, 세 개가 있는데 나열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나열하는 가지수는 어느 것이 올까요? 세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도 세 가지 이렇게 돼서 얻어진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3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니까 중복 순열에 대한 기본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정의 기호 사용 알아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5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원순열이다 이런 얘기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5명이 나열할 때 첫 번째 나열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항상 어느 곳에 안 떨어져 가지수가 똑같은 거니까 기준을 딱 잡아주게 되면 나머지 4사람이 가서 이제 나열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24 돼서 원래 이제 공식으로 따지면 n-를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4가지 나오는 또 역시 가장 기본 원순열의 기본적인 항목이 학습되어 있습니까? 질문하는 문제였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중복 조합에 해당하죠. 서로 다른 3개 중복하여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됐을 때 계산은 어떻게 하죠? 3하고 4를 일단 더하기 하고 그 다음 빼기 1하고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하죠. 자, 그러면 이곳이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이 계산 결과는 6 컨비네이션 2하고 결과가 같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6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로 돼서 써져 있는 n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6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핍니다. x 플러스 3의 8제곱에서 x 7제곱의 개수. 이번에는 이항 정리의 기본 형태를 물어봤습니다. 7번 중에서 x를 이제 선택할 때 x는 이제 x 7제곱이 되려는 얘기는 이거는 7번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3을 한 번 선택하고 x 7번 선택했다 이런 형태가 되니까 개수는 이 앞쪽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8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또 역시 24 이렇게 답을 하면 또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로 앞쪽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두 집합이 이제 교집합이 없는 이런 형태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합 B의 여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B의 여집합해지면 이렇게 좀 많은 이런 부분인데 이곳에 A를 합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B의 여집합의 확률하고 똑같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B 확률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확률이 지금 6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 확률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런 형태 가볍게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가볍긴 한데 일단은 이 문제 풀이를 하려면 좀 용어 자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배반사건 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벤 다이그램 형태에서 자,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를 좀 가볍게 처리해서 자, 요렇게 좀 고쳐가는 이 과정 부분들을 자, 이건 연산이 아니라 이게 지금 두 집합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개념에 의해서 가볍게 또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요런 부분들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또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두 개의 두 사이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이 수의 곱이 홀수가 되어야 되겠다. 자, 곱하기해서 홀수가 될 때는 홀수하고 홀수를 곱하기 했을 때 결과가 이제 홀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또 평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또 2분의 1 이렇게 좀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결과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이제 곱하기 해서 계산한다. 이런 취지만 좀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7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소수일 때 그 수가 짝수일 확률은 소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짝수를 물어봤습니다. 와, 이런 것은 이제 굳이 기호를 쓰지 않고 그걸 간단하게 형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게 되면 짝수일 확률을 구해 가는데 소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소수라는 전체 이런 집합에서 그다음에 이제
P 짝수하고 와 이거 기호를 쓰다가 이렇게 글로 쓰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이런 개념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소수가 된 경우 수는 2, 3, 5 이렇게 좀 가지수 세 가지가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소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인 것은 이 한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률은 3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풀이할 때는 사실은 이제 소수 개수 이제 개념 정리만 머릿속에 돼 있다면 세 개 중에서 한 개 이렇게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거겠고 굳이 기호를 원하면 뭐 짝수 집합을 A 집합, 소수 집합을 B 집합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명의 학생이 떡볶이, 김밥, 라면, 순대 중에서 우와 맛있겠다 한 가지를 주문할 때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해야 되겠다. 적어도 한 명을 주문한다. 한 명 주문할 때, 2명 주문할 때, 3명, 4명 와 가지수가 너무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은 반대되는 경우를 통해서 즉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가지수는 5명의 학생이 고르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학생이 고르는 가지수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 이런 형태가 되니까 4의 5제곱이 되겠고 그러면은 반대되는 경우는 이제 김밥을 아무도 주문 안 하는 거니까 김밥을 빼고 떡볶이, 라면, 순대 중에서 주문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의 5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24가 되겠고요. 3의 5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1에다가 3을 곱하니까 243 이렇게 되는 건가요? 243 이렇게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이 되겠고 자, 6에다가 8이 되겠고 9에서 2 빼니까 7 이렇게 돼서 78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거죠. 지금도 이제 김밥이 이제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네 명일 때 뭐 이렇게 좀 여러 개 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반대되는 부분 됐습니까? 전체에서 김밥을 주문하지 않은 경우 이런 형태를 좀 빼서 계산했다. 즉 여사건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두면 쉽게 계산해 갈 수 있는 여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A, B, C, D, E 5개 중에 이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구해주십시오. A는 B보다 왼쪽에 세우고 C는 B보다 오른쪽에 세운다. A하고 B. 자, A가 왼쪽에 있고 C는 또 B보다 오른쪽. 자, 이런 형태. 이런 순서가 좀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 D하고 E는 이웃한다. 이웃하는 것은 이제 풀이 원리가 묵걸하죠. 와우. 두 가지 원리가 좀 담겨 있군요. 5명에 또 2명이 좀 더 있는 거죠.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을 놔야 되겠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유지가 된다. 이런 형태일 때는 풀이 원리가 뭐죠? 자, 이런 것을 이제 한 개의 문자로 이렇게 좀 살펴봐서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DE 이웃한다. 이웃하게 되기 때는 어떻게 되죠? 자,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한 개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셋, 넷, 다섯, 6명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6명을 좀 열심히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6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죠. 이제 요 세 개 이제 문제 같은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제 이게 좀 끝이 아니라 이웃한다라고 돼서 이제 둘을 묶어서 하나 처리했는데 자체 내에서 둘이 이제 좀 스스로 이제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계산 끝났습니다. 자, 약분을 통해서 6, 5, 4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이곳에 곱하기 2를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어떻게 계산해 가는 게 좋을까요? 6, 4, 24에다가 2, 5, 10 동그라미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가볍게 240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두 가지 정도의 원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유지된다. 그랬을 때는 같은 문자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고 뭐 AAA 해서 이제 문자에 나열을 한 다음에 나열이 다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문자 요 A 부분은 B로 세 번째 문자는 다시 C로 이렇게 원상복귀해 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문자로 처리해 가는 것이 풀이 원리가 되겠고 이웃하게 될 때는 묶어서 잠시 하나로 처리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집합 A 1, 2, 3, 4, 5에서 A에서 A로의 함수를 만들어 가는군요. 지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 돼야 되겠다. 와, 지역이 그러면 6이 되려면 그럼 6 자체 한 개 되는 건 없죠? 5하고 1 이렇게 이제 지역이 이제 두 개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2하고 4 이렇게 돼도 되네요. 자,
됐고요. 또 더 없습니까? 자, 1, 2, 3 이렇게 세 개가 나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역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치역 종류를 보게 되면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1, 2, 3, 4, 5라는 것이 뭐 1, 5에 이렇게 전부 대응돼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의 가지수를 구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 가지수가 1, 2, 3, 4, 5가 대응되는 가지수가 2 해서 2, 5제곱 되겠고, 자, 이제 치역이 1, 5 둘 다 나와야 되는 경우니까 왕창 1로 가서 대응되거나 왕창 또 5로 대응되는 이런 두 가지를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 4가 될 때도 똑같은 풀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가지수 해주 문제 여기 지금 얼마인가요? 32에서 2를 빼서 이제 30까지가 되는 거니까 2, 4인 경우도 30까지 해서 둘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1, 2, 3 이런 경우는 이런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원리로는 잘 안 되죠. 3, 4, 5 돼 있을 때 1, 2, 3 이런 형태가 만약에 치역이 돼야 된다라고 해주면 이게 좀 전체 가지수는 뭐 쉽게 구해갈 수 있지만 뭐 두 개로 대응됐을 때 뭐 한 개로 대응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빼야 되는 거니까 빼야 되는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역이 원소가 3개 됐을 때 사실은 이게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요 녀석을 세 개의 조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이렇게 시켜가는 형태의 아이들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3개 조 되는 방법은 3개, 1개, 1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2개, 2개, 1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5개에서 3개를 골라놓고 2개에서 1개 고르고 1개에서 1개 고르고 개수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을 이제 1, 2, 3이라는 숫자에 대응시키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은 좀 어떻게 되나요? 5, 4, 3 그 다음에 이제 3팩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2 있고 2팩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또 3팩 있어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좀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0에다가 3을 곱하니까 60 이렇게 계산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개에서 2개 고르고 3개에서 또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1개에서 1개는 좀 안 쓰겠습니다. 자, 이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 또 3팩토리얼 또 곱하기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5 컨비네이션 2는 10이 되겠고 3 컨비네이션은 3 처리해주면 되겠고 2팩 3팩 약분해서 3 처리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9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자, 30, 30에서 60 되겠고 그럼 전체 계산 개수를 좀 살펴볼까요? 60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60하고 90이 또 더 있었습니까? 자, 60하고 또 90이 또 더 있었는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120에 90 이렇게 되니까 210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치역의 원소의 합이 6이다라는 이 부분들 1, 5, 2, 4 처리해가는 것은 좀 가볍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5개의 숫자가 나온 결과들은 전부 다 1, 5 이 두 개의 숫자에만 대응돼야 되고 왕창 또 하나로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 치역하고 지금 치역이 이제 1, 5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역이 원래는 1, 2, 3, 4인데 공역 자체를 이제 1, 5라고 생각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이런 문제풀이다라고 생각해 가는 게 편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전체 개수에서 빼서 간단하게 1, 5일 때, 2, 4일 때 처리. 자, 근데 이제 3개짜리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3개짜리가 될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다. 3개 조로 나눠서 그 3개 숫자에다 대응시키는 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 아이디어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조를 나누는 가지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시키는 방법들 3팩토리얼 처리해서 계산하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쯤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군요. 앞쪽에 좀 평이한 문제들이었었는데, 자, 그러니까 좀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풀이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 z 정수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하기해서 10이 된다. 중복조합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 절대값이 있는 부분들이 좀 특이하고요. x, y 곱하기해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겠고 z는 이건 뭡니까? 그럼 뭐 굳이 가란식을 z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z는 그냥 양수다라는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 나 조건을 좀 어떻게 처리해가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 조건은 그럼 이곳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풀이할 때 이런 기본 형태들은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기본 유형이죠. 기본 유형이 되는데 0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x라는 이런 부분들 x 프라임 플러스 1 해서 1을 이제 미리 주어버리면 이곳에다 이제 0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미리 1을 주는 그런 값 형태라면 x 프라임의 절대값, y 프라임의 절대값 더하기 z 이런 형태가 2를 빼니까 8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그렇게 해서 8개는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절대값 부분들은 가볍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뭐 3이다 라고 했을 때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2 해서 4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1에 다카 10 컨비네이션 8은 2 처리해 주겠고 4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5, 9, 45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4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5, 4, 20에 4, 4, 16에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180 가지수 180까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절대값 부분들 너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제 대처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일 때 0일 때는 또 하나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뭐 0이면 안 되는 그런 형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돼서 처리해 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z의 모든 설상계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와, 요 부분을 보게 되면 8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 이 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0, 1, 2에서부터 8까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선택 안 하는 가지수, 세 개에서 한 개 선택하는 가지수, 세 개에서 두 개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 쭉 해서 이제 8까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계산하면 되겠죠. 자, 3 해주니까 2 컨비네이션 0가 되겠고 4에 3 컨비네이션 1 되겠고 5에 4 컨비네이션 2 해서 쭉 가서 11에 10 컨비네이션 8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계산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숫자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커져가는 이 형태들은 우리가 계산할 때 무엇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자, 파스칼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파스칼의 삼각형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즉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앞에 숫자 커져가면서 뒤에 숫자도 쭉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칸의 부분하고 이제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1 컨비네이션 8 이 계산 11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1, 19 처리해 주겠고요. 3, 2, 1 해서 이제 약분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55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15,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5가지가 답이 되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중복 조합을 내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공부하라가 목적이었을까요? 자, 제 생각에는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문제를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8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면 이제 그보다 작은 이제 정수들을 열심히 찾아서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형태로 되겠고 그 식을 고쳤을 때 나온 특징들을 이제 살펴가서 풀어가는 거니까 자, 침착하고 또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훈련을 좀 평상시에 좀 해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로그 2 로그 2가 문제가 아니고요. 뒤에 써져 있는 이 식을 잘 관찰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0 컨비네이션 0는 이해됐는데 10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됐을 때 곱하기 7이 있습니다. 10 컨비네이션 2 됐을 때 7의 제곱 이런 형태가 들어오니까 선택하는 모양이 똑같군요. 그렇다면은 이곳에 이제 1의 10제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의 9제곱이 있다. 이런 형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1의 이제 8제곱 이런 형태가 좀 있다고 보게 되면 자, 이 부분들은 그러면 쭉 해서 나중에 땡땡땡땡 가서 10 컨비네이션 10에 7의 10제곱까지 전부 다 있는 모양이니까 자, 1 더하기 7 이런 형태의 10제곱을 전개한 식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이 일반항 자체가 n 컨비네이션 r에 a의 r제곱 b의 n 마이너스 r제곱
이런 패턴 시그마 해가지고 이제 R은 0부터 N까지 가는 이러한 일반항 모양들에서 이제 전체적인 전개식을 이해해가면 또 풀이가 좀 무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8이 되겠고요.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되니까 그러니까 3의 5, 30제곱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2의 30제곱. 와우, 와우, 와우. 2의 30제곱 이런 형태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산은 로그 2의 3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0 로그 2의 2 이렇게 처리해서 30이 답이 돼가는 그러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특징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야 되는 거겠고,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의 기본에 해당하는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런 부분들에 자, 이렇게 이제 특정한 숫자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7이 이렇게 막 들어간 거죠. 다양한 형태들로 지금 식이 써줄 수 있겠다. 그런 걸 좀 예상해가지고 자, 미리 좀 공부를 해두는 뭐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식이 좀 길어졌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풀 수 있는 능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10개와 서로 다른 초콜릿 10개 중에서 12개를 택할 때 초콜릿의 개수가 홀수개다. 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초콜릿을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 이쪽은 마무리해도 10개, 한 개 해서 11개니까 안 되죠? 12개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초콜릿, 서로 다른 초콜릿이니까 10개 중에서 초콜릿을 3개를 선택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탕은 이제 자동으로 몇 개를 선택해야 되죠? 9개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9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종류의 사탕이니까 그냥 사탕 9개라는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초콜릿은 서로 다른 거니까 초콜릿을 5개 고르는 이 가지수가 있는데 나머지 개수는 그냥 무조건 사탕으로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 컨비네이션 7 여기까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초콜릿이 9개다. 도 계산돼야 되는 거. 초콜릿을 9개 선택한다. 그럼 이제 뭐 사탕 또 3개를 또 채워가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계산하라 이런 얘기 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이제 이항 정리 학습이 좀 돼 있냐 이런 얘기인데 10 컨비네이션 1이 포함되어 있어야 전체가 다 이제 홀수가 전부 다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1 플러스 x에 10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x 10 컨비네이션 2x 제곱 이런 형태에서 쭉 해서 10 컨비네이션 10x 10제곱 이렇게 처리될 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0 컨비네이션 0에서부터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2 모든 숫자가 다 나오고 계산 결과 2의 10제곱이 되고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0 컨비네이션 0 빼기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2 이런 형태로 좀 계산돼서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차를 구하게 되면 이때 이제 2배의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3, 10 컨비네이션 5, 10 컨비네이션 7, 10 컨비네이션 9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하. 그래서 이제 홀수들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홀수 부분에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3 거쳐서 10 컨비네이션 9까지 계산 결과가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만큼을 계산하라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10 컨비네이션 3부터 10 컨비네이션 9까지 계산은 2의 9제곱 1024를 2로 나눈 건데 이제 이 값이 이제 10이니까 가서 10을 또 더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12에서 또 10을 빼서 계산해달라. 이런 취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호호호. 계산 절차가 좀 만만치 않게 좀 이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정답은 이제 502가 되는데, 자, 지금 좀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이 부분을 사탕을 말해요. 2개를 골랐다. 그러면 이제 2개 고르는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다 이제 곱하기 할 종류들이 이제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이 뒤에 또 곱하기 할 것도 한 가지. 그래서 결국 이제 초콜릿 고르는 가지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해 가야 되는 부분들. 자, 근데 이런 계산들, 뭐 그냥 계산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복잡한 거니까 이 부분 이제 요렇게 이런 걸 좀 채워서 나온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도 과정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의 9제곱이 되는 이런 원리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빠진 형태의 계산이니까 가서 10을 빼가지고 최종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연결시켜가는 부분. 자,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론들을 좀 결합시켜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이 식 만들어 놓은 자체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이제 좀
초콜릿 개수, 초콜릿 이제 서로 다른 초콜릿이니까 뭐 3개를 고른다, 5개를 고른다 할 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가지수가 생기고 나머지는 사탕은 그냥 뭐 나머지 이제 개수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가 된다라는 사실 통해서 우선 식 세워가는 과정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각 자리에 있는 세 숫자의 합이 8일 확률 구하라.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숫자들을 합한 결과가 8이다. 자, 그럼 뭐 이 숫자를 A, B, 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한 결과가 8이 돼야 되겠다.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세 자리가 되려면 이 A라는 숫자는 이곳엔 0이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A라는 것은 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에서 미리 2를 좀 준 그런 형태. 그러면 이제 A 프라임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7이 되겠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A 프라임하고 B, C 이런 부분들은 이제 0이 와도 되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의 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 중복 허락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7이니까 9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그러면 9 곱하기 8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 4, 9, 36, 36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세 자리면은 100부터 해서 999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000에서 100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900까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답은 900분의 36 해주면 4, 9, 36 이렇게 되죠. 그럼 100이 되겠고 또 약분이 되네요. 25분의 1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5분의 1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식 중복 조합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숫자 나와 있는데 세 숫자의 합이 8이 되어야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니죠? 각 자리 숫자에 있는 합이 8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문제는 이제 그대로 표현해 간 그런 형태를 좀 취했는데 자, 이제 세 자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곳에만 이제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치환해서 미리 이제 일을 주는 그런 개념 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중복조합 이론으로 매치업 시켜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여의치 않다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사해도 됩니다. 이렇게 일이 올 때, 자, 그러면 이 두 숫자인데, 이곳에 올 수 있는 숫자는 그러면 이제 지금 1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7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0, 7에서부터 띵띵띵에서 7, 0까지 해주면 뭐 8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가 될 때는 6이 돼야 되니까 0, 6부터 6, 0까지 이렇게 쭉 제정하는 거니까 뭐 7가지 이런 형태로 일일이 뭐 가지수를 구해도 되는 거니까 좀 이제 위에 있는 이론들이 좀 생각이 안 나면 쭉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800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럼 마지막에 이거 한 가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아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형태에서 8가지 이렇게 쭉 구해가는 이런 패턴을 취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장소에서 대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은 주어진 식 부분들이 우리가 배운 이론이랑 매치업해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풀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경위수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확률이 되어 있지만 뭐 말은 뭐 말이 확률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을 아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좀 풀이법이 달라진다는 것도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에 접목시켜가는 과정 철저하게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이어집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여학생 2명, 남학생 4명이 임의로 이 앉아에 한 명씩 앉을 때 적어도 한 여학생이 좌석 번호가 짝수다. 적어도 짝수다. 하하, 알겠습니다. 여학생 2명인데 한 명이 뭐 한 여학생이 짝수 앉아도 되고 다른 여학생이 짝수 앉아도 되고 둘 다 앉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수 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전체에서 빼는 형태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는 6명이 앉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고 그렇다면 반대는 뭐죠? 홀수 자리에 앉는 거죠. 첫 번째 여학생도 홀수, 두 번째 여학생도 홀수 자리에 앉는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학생이 앉아야 될 홀수 가지수는 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또 홀수는 이제 2개가 남아있으니까 2가지 되겠고 자, 이렇게 앉고 나면 남학생 4명이 나머지 자리에 앉는 거니까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약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6하고 5가 남았는데 또 3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처리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1 빼기 5분의 1 이런 형태가 계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분의 4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들은 뭐 그냥
대표적인 이제 여사건 형태 반대되는 경우 이렇게 구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반대되는 경우가 홀수자리 이렇게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서 홀수자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학생 앉기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면 좀 충분히 풀이 가능한 좀 무난한 문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6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 있고 또 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식을 좀 한번 써볼까요? 이 부분들은 A 교집합 B 이런 형태가 되겠고 P, A 분의 이 계산결과가 3분의 1이다 되겠고 이 부분 또 여전히 또 A 교집합 B 형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이제 A 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의 확률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데 자, A 확률 어떻게 하죠? 자, 이 식에서 크로스 형태로 곱하기 해주니까 3배의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 PB 확률은 2배의 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교집합 확률 좀 고쳐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더하기 해주면 5개에다가 4배의 A 교집합 B 확률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죠? 3분의 2라고 나와 있는 거죠? 3분의 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한 다음에 또 나누기 해주니까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고쳐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가고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덧셈 정리식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무난히 또 수식으로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창현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상자 A에는 흰공 4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공 2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림 모양이네요. 상자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은 다음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이렇게 넣을 때 어떤 공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B 상자의 상황이 좀 바뀌죠. 그 바뀐 상황에 따라서 검은 공 나올 확률이 좀 바뀌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연달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흰 공이 A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일단은 B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검은 공 꺼낼 확률이니까 흰 공, 검은 공 이런 순서로 진행됐을 때 검은 공이 넘어갔고 이때 이제 검은 공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둘로 좀 나눠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절차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6개의 공이 있는데 흰 공은 4개 있으니까 흰 공을 넘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 이제 흰 공 개수가 하나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5개의 공인데 검은 공은 여전히 2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은 6개 중에 2개 있었고 곱하기 이때는 이제 검은 공이 넘어가서 이제 검은 공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게 되면 5개 중에서 검은 공이 3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약분이 뭐 하나 정도 이루어지나요? 그럼 이제 15분의 해서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약분이 또 하나 정도가 처리돼서 3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15분의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15분의 7 해서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절차만 좀 생각하게 되면 이제 큰 무리 없이 계산이 가능한 건데 자, 이런 부분 이제 연결시켜서 첫 번째 공이 이제 무엇이 이렇게 넘어갔냐에 따라서 흰 공이 넘어갈 때, 검은 공이 넘어갈 때 이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이제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제 다른 경우니까 이해됐습니까? 나눠서 이때 이제 그러면 B 상자의 상황이 이제 바뀐 거니까 이제 앞에 있는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는 뭐 큰 틀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 형태의 이론이 좀 나온 겁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뭐 이렇게 뭐 까탈스러운 이론보다는 논리적인 절차를 잘 지켜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B 확률. 근데 재미난 형태의 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저 수식 좀 특이한 거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죠? A 교집합 B 확률이 되겠고 이 부분이 뭐가 되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단 이제 B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이항시켜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PA 교집합 B 확률이 PA 곱하기 PB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교집합의 확률이 이제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 하고 결과가 같다. 이렇다면 이게 뭐죠? 독립인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두 사건이 서로 독립 사건이 그런 관계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결과를 좀 알아냈는데 이때 이제 A 합 B의 여집합이라는 부분들이 좀 특이합니다. A
B 전체 이렇게 되는데 와 A 합 B의 여집합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죠? 자, 그냥 각각의 확률을 좀 계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확률, B 확률을 이렇게 조절했다면 15분의 교집합 확률 15분의 2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확률은 다시 고치면 이게 15분의 5가 되는 거죠. 3, 5, 15. 여긴 15분의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5분의 이곳에서 6에서 5에서 빼는 거죠. 5에서 2 빼니까 4가 되겠고, 여기는 15분의 6에서 2를 빼니까 4 이런 형태로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확률이 A, 뭐 그대로 마저 또 다 구할까요? 그래도 이쯤이면 좀 충분히 좀 가능한 것 같은데 뭐 마저 그냥 구해놓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바깥쪽 부분들이 여기 좀 잘못 썼습니다. 15분의 3이 맞는 거죠. 5에서 2를 빼서 3 오케이 이런 부분 하다니.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9에 10이니까 6이 되는 건가요? 9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좀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그냥도 되는데 자,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다가 A 집합 이렇게 돼 있고 B의 여집합을 좀 쫙 다 합하게 되게 되면 여기 15분의 4 부분만 빼고 나머지 전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라는 것은 1 빼기 뭐가 되겠습니까? B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그래 B 교집합 A 여집합이죠. 좀 뭔가 좀 이상하죠? 1 빼기 A의 집합, 교집합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률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확률이니까 이것도 뭐 전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앞에서 P를 좀 써야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좀 그럴듯하게 수식을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1 빼기 1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15분의 11 이런 형태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왜 갑자기 이제 중간에 이제 쓸데없는 부분들 이거 자꾸 연산하려고 그래. 이런 부분을 이제 하려니까 좀 갑자기 리듬이 깨졌습니다. 그죠? 문제 풀이할 때도 이제 일정의 좀 리듬이 필요한데 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자, A 확률, B 확률 주어져 있고 저 독특한 형태 조건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 이 수식을 정리해 뒀더니 독립인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각각 확률을 곱하기 해서 15분의 2라는 걸 구해놨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할 확률들을 슬쩍 이렇게 좀 싹 살펴봤더니 자, 이런 부분들이었다. 그럼 이제 벤 다이그램 형태에서 이제 좀 독특한 부분들의 확률을 구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렇게 확률들을 좀 구해놨습니다. 있습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확률 부분이라는 것이 자, 1 빼기 여기 부분을 이제 좀 빼기 한 나머지 파트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제외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 형태의 이 부분을 제가 적용해서 간단히 계산해 가는 게 이제 풀이 원리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과 관련돼서 독립을 좀 이제 독특하게 주어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독립 정의를 좀 살펴봤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무난하게 좀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요거랑 똑같은 식을 쓰게 되면 A 사건이 일어났을 거나 A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 확률이 똑같아지는 뭐 그런 형태 즉 이제 P, B 확률하고 이게 같아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두 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A 사건이 발생하든 안 하든 이게 똑같다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이제 독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막상 이제 문제에 나왔을 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산 수식에 의해서 살펴서 이제 독립이라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의에 의해서 알아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 정확하게 판단해서 독립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정확하게 좀 처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수직선상에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이만큼 아닌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겠습니다. 5번을 던졌는데 좌표가 4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3의 배수 나온 횟수를 A, 3의 배수가 아닌 횟수를 B라고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하기 해주면 이제 일단 5번 던졌으니까 5가 되는데 이동한 좌표를 보게 되니까 2A-B 이렇게 된 부분들이 4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A에다가 B 값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5-A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되겠죠. 뭐. 그러면은 더하게 되니까 3A가 되겠고 마이너스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되죠? 9 이렇게 쳐야 되니까 A는 3보다 크다. 즉
즉 3의 배수가 몇 번 나와야 되겠다. 이제 3번보다 커야 되니까 4번 혹은 뭐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의 배수가 4번 나온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8칸 가고 반대가 한 번 나오니까 빼기 1 이렇게 처리돼서 뭐 7만큼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5번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5번 중에서 몇 번 나와라, 4번 나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의 배수는 3,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 자체는 3분의 1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4번 일어나고 아닌 부분들도 한 번 일어나야 되겠다. 5번 중에서 5번 3분의 1이 5번 일어난다.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부 좀 살펴보니까 3의 5제곱이니까 243을 쓰면 되겠고요. 5 컨비네이션 4에 5 있고 이곳에 2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것은 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43분의 11 해서 답은 243분의 11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좀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뭐 사실 좀 알고 나서 보게 되면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3의 배수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아닌 거가 이제 1칸 가는데 5번 던졌는데 3만큼 가야 되겠다. 만약에 3의 배수가 3번 나왔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6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이게 결국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번 나오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번보다 더 많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찾은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온 횟수를 좀 이용해가지고 3의 배수가 아닌 나온 횟수를 이용해서 합쳐서 5번 던졌으니까 5고 결과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연립해서 횟수를 찾아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 만들어가는 절차. 뭐 적은 횟수니까 이제 곧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횟수가 뭐 20회, 30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수식이 필요하죠. 그런 수식들 좀 보여드렸고요. 그 수식에서 찾는 과정. 그 다음은 똑같은 주사위 던지기를 던지고 또 던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이제 독립시행이다라는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렇게 이제 이항정리 형태를 이용해서 얻어진다라는 사실 또 역시 좀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반적으로 조금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좀 점검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 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 흰 공 꺼내는 사건을 A 사건, 두 번째 흰 공 꺼내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하십시오. 첫 번째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머니 상황이 두 번째 꺼낼 땐 바뀌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PB 두 번째 흰 공을 꺼낸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꺼내는 거니까 첫 번째 무엇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흰 공을 꺼낸 그 상태에서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주머니 상황이 바뀌거든요. 첫 번째 검은 공을 꺼낸 상태에서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가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더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찬찬히 공이 이제 5개 있었으니까 5분의 3 흰 공 나왔고요. 주머니는 좀 바뀌었습니다. 주머니 상황이 4개로 바뀌었고 흰 공 개수도 바뀌겠죠. 다음은 5분의 검은 공 2개가 되겠고 주머니 상황은 4개이고 흰 공은 3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을 좀 하나 정도 할까요? 하나 정도는 전부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을 좀 하면서 이곳이 이제 10분의가 되겠고 3 또 3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해서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저 PA도 좀 미리 구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구한 거 이제 PB 이렇게 되는 PB 확률이 이제 5분의 3 구해놨는데 사실 PA라는 것은 첫 번째 꺼낼 때 흰공이 되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그냥 5개 중에 3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자, 예, 확률이 같아진다는 거죠. 사실 좀 우연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이론이라서 제가 이제 점검 차원에서 좀 살짝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BB 확률 구해놨습니다.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1번에서 이용한 값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흰 공 나온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PA 곱하기 이제 PB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 결과가 같아지면 이제 독립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뭐 다르면 이제 종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립하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게 첫 번째도 흰공, 두 번째도 흰공 이 부분들이 B의 확률을 구해가는 이 절차 속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즉 B의 확률을 구해갈 때는 앞에 이제 흰 공을 꺼내느냐 검은 공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결과 부분이 좀 달라지는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뭐 볼 것도 없이 사실은 종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식으로 좀 보여드린다면 지금 좌변은 5분의 3, 5분의 3 이렇게 되겠고, 그죠? 이 부분들이 확률인데 이게 이제 PA 곱하기 PB가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은 흰공이니까 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여기인데 다시 한번 좀 쓰게 되게 되면 5분의 3 곱하기 좀 뒤쪽에 쓸까요? PA 교집합 B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5분의 3은 똑같지만 뒤에 부분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이 결과가 같을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종속 이런 형태가 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중간에 과정을 살펴봤을 때 당연히 종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형태,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해라. 왠지 이런 느낌이 되면 이제 독립이라는 부분들을 배웠으니까 독립이 나왔을 거야. 뭐 이렇게 좀 지레짐작할 수 해서 이제 풀이해서 이제 틀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B의 확률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앞에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D의 확률이 좀 이렇게 좀 다른 이 두 가지를 이제 합해서 최종 B의 확률이 구해져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이제 한 가지를 뭐 그냥 B의 확률 자체가 어쨌든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영향 받는다. 좀 종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곱하기 확률, 그러면 교집합 확률 자체를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고 그 부분 이제 다르다는 걸 통해서 종속을 보여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독립, 종속, 특히 이제 독립에 대한 정의 자체가 조금 이게 지금 낯선 우리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죠. 그러니까 이제 수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가는 과정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수령 두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X집합이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는데 X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1, 2, 3, 4, 5가 가서 대응되어 있는 치역에 해당하는 이 원소들. 근데 F1하고 F2는 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F3는 확실하게 좀 크기가 좀 달라야 되겠고 F4하고 또 F5도 또 같아질 수 있는 거니까 덩어리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차이는 확실하게 좀 3개 이상 좀 나야 되겠군요. 이때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점점 더 커져 가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대응되는 원소가 최소 3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5 콤비네이션 3 이렇게 좀 대응하는 원소를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원소죠. 3개를 고른다면 만약에 이 원소가 이제 1, 2, 3이라고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이쪽에 이제 1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고 이쪽에 3,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원소를 골라놓기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응되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가수 치역이 3개인 것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좀 쉬운 부분들은 치역이 이제 5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 자체가 뭐 1, 2, 3, 4, 5 모두 다 대응되어야 된다면 그럼 뭐 이건 1, 2 이쪽에 3, 4, 5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가 대응할 수도 한 가지. 그러면 이 부분도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하나가 좀 남았는데 그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원소가 이제 4개일 때가 문제죠. 4개일 때. 그죠? 4개일 때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을 조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원소가 이제 4개가 대응됐다면 1, 2, 3, 4라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치역에 있는 원소가 1, 2, 3, 4. 그러면 이쪽은 무조건 1이고 맨 마지막은 무조건 4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앞에 있는 2,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쪽이 만약에 2라면 이쪽이 1이라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3, 4에서 이제 이렇게 대응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쪽이 만약에 숫자가 아예 또 이렇게 커졌다면 이쪽은 무조건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3이 돼야 되겠고 차이가 나니까 4 이렇게 대응되면 되죠? 그럼 여기 좀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르는 원소가 1, 2, 3, 4라고 생각해주면 일단은 여기에서 넘어갈 때 무조건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건데 자체 내에서는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쪽이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가지수는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러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 콤비네이션 3, 10이 되는 거겠고 5 콤비네이션 4는 5에다가 2 곱하니까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5 콤비네이션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21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덩어리 여기는 덩어리 자 이제 반드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좀 했고요. 여기 이제 뭐 같아질 수도 있고 이제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원소에 최소 3개는 필요하겠다.
물론 이제 뭐 5개까지도 있고 4개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이제 그냥 한 방에 쭉 똑같은 규칙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공식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제시한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22번 현명한 방법 좀 잘 생각하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A가 6개, 문자 B가 4개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문자를 그림과 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적힌 빈칸에 나열하려고 합니다. 이때 B가 나열된 칸에 적혀있는 숫자가 왼쪽부터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런 자리에 나열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 조건에 맞게 되는 것이다. 맞나요? 홀짝, 그렇죠. 5번, 6번 자리, 9번, 10번 자리 홀짝. 맞는 거군요. 3번, 4번 자리 맞고요. 5, 6, 7번 자리, 10번 자리.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B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이렇게 나열돼야 되는데, 이거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철저하게 좀 얻어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 등급 보고 보면 여기 이제 4개가 있거든요. 그럼 4개가 이 앞에가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5번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2개의 0개의 또 2개의 좀 2개 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수가. 그 다음은 어떻게 있습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2개가 있고 여기에 B와 B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이제 A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A가 없는 뭐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나열되어 있는 B와 B 사이에 나열되어 있는 개수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짝수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B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앞과 B 사이의 이 개수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만약에 짝수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짝수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당연히 홀수 번째 숫자가 되겠고 여기 다시 또 짝수 번째 그럼 홀짝 이런 식으로 짝수개가 처리가 되면 여기가 이제 짝수 번째 자리가 되겠고 다시 여기 이제 홀짝 2개가 이제 짝수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이 이제 홀수 번째 자리가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 자리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B 이후에도 이제 뭐 다른 것들이 더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규칙을 이곳에서 좀 이해를 좀 해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호호호. 그렇다면 이 B 앞에 있는 이곳에 나열되어 있는 개수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조사를 해주면 되겠죠? 개수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P, Q, R 하나, 둘, 셋, 넷, 다섯 S, T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 이제 A가 열심히 들어가면 되겠죠. A가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짝수개 형태로 좀 나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6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치환돼서 원래는 이제 그러면 치환하는 개념을 보면 EP, EQ, ER, ES, ET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P, Q, R, S, T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3개가 되겠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해서 3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주면요. 8에다가 7 커뮤니케이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7, 6, 5를 3, 2로 열심히 나누는 거니까 약분이 이루어져서 35 해서 35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디어가 없으면 풀이하기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B가 나열된 칸에 있는 숫자가 홀짝 이렇게 되게 좀 나와라. 이런 얘기 돼 있을 때, 이 주어진 얘들 정확하게 좀 잘 분석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B와 맨 앞에 이제 B가 이제 맨 앞에 안 와도 되는 거니까 앞에 올 수 있는 이런 개수들, 이 부분들에 나열되어 있는 A의 개수들이 항상 짝수개 형태로 구성이 되겠다. 됐습니까? 2의 배수 형태로 0, 2, 4 뭐 이런 형태로 배열되어야 되겠다. 이런 특징을 좀 잘 이해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0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런 거 매치업시켜서 중복 조합의 이론으로 풀어간 그런 부분 설명이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 풀이 가능한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창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0개의 바둑돌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창의와 현신이는 이 주머니에서 15개의 바둑돌을 꺼낸 후 다음과 규칙에 따라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개의 바둑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으로부터 바둑돌 2개를 가져온다. 개수가 쭉 늘어나고 상대방 지면은 좀 개수가 줄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가위바위보에서 비길 경우, 이건 이긴 경우였고, 비길 경우 두 사람은 각각 1개의 바둑돌을 가져온다. 그렇다는 얘기 이제 주머니에 바둑돌이 많았었으니까 그곳에서 바둑돌을 좀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됐습니다. 5번의 바둑돌을 한 결과 창유의 바둑돌이 20개가 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확률 구해야 되고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승리할 확률은 어떻게 되죠? 자,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니까 내놓는 가지수는 9가지가 되겠고, 가위로 이길 때, 바위로 이길 때, 보로 이길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3분의 1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승리할 확률. 그러면 당연히 패할 확률도 3분의 1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비길 확률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지 중에서 가위로 비기고 바위로 비기고, 이것도 3분의 1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뭐, 승패에 대한 일단 확률들을 구해놓고, 자, 근데 이제 바둑돌 20개가 갖게 되는 경우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15개인데 20개가 되려면 비길 때는 이제 바둑돌을 하나씩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5무 이렇게 되게 되면 바둑돌은 이제 5개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일단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승이 추가되고 나머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1승 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러면은 플러스 5를 만들려면 2승 가지고 안 되고 2승 1무? 2승 1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는 또 2패가 있게 되는데 이게 빼앗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안 되겠습니다. 자, 순수하게 그러면 승 개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라면, 승 개수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승 1무의 개념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2번을 또 승패를 하나 더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3승 1무 1패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패 처리하게 되면 1승 1무가 사라지고 2승 1무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2가지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순수하게는 바둑돌에서는 이제 2승 1무에서 4개, 1개에서 5개 추가 이렇게 돼서 이제 20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5무라는 얘기는 비기고 야,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5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계속 5분의 1이라니요. 3분의 1이요.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계속 5번 비긴다. 이렇게 되면 거니까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계산 끝났죠. 자, 근데 3승 1무 1패라는 얘기는 승을 A라고 보고 무를 B라고 보고 패를 C라고 보게 되면 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열심히 나열하게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정확하게는 이제 3분의 1에 세제곱에 다시 3분의 1에 또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뭐 이건 뭐 좀 3분의 1 확률이 전부 다 같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5, 4, 20이 되겠고 곱하기 3분의 1에 5제곱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개의 확률을 열심히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3의 5제곱 분의 20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3이 하나 좀 소거가 되는 거군요. 그럼 3의 4제곱 분의 20에 3, 7이 2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81분의 7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확률 구했는데, 확률 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더하기를 하는가요? 그럼 81분의 7이었으니까 답은 88이 정답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난 규칙에 해당하는 놀이를 했군요. 근데 뭐 놀이를 할 때 그냥 즐겁게 노는 거지, 이게 확률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규칙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면은 바둑돌을 2개를 좀 가져온 거죠. 진 사람으로부터 가져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습니다. 그러면 패하면 빼앗긴다는 뜻이 또 담겨 있는 거죠. 비길 경우에는 주머니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둘 다 이제 바둑돌이 하나씩 늘어나는 건데, 창유가 20개의 바둑돌이 된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플러스 5가 되어라. 그러면 5무 생각하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는 자, 무를 줄이면서 승이 좀 늘어나게 되면 2승 1무의 개념이 돼서 이제 5개를 늘어갈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그럼 2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개념이 들어가려면 나머지 2번을 승패가 이제 똑같은 형태를 이제 가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승 1무 1패 이런 개념에서 이제 2가지 경우가 발생하겠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5무 계산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승패가 됐을 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이제 나열되는 부분,
그죠? 똑같은 확률이지만 이제 나열되는 이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서 확률 계산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좀 처리된 거니까 확률 계산하는 과정까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4번 장인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해석 좀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서 설명한 내용들도 중반 이후부터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장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